딴 따라단 따라단 쿵짝짝 쿵짝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수를 할 때 필요한 도구와 재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신봉대, 도목, 노끈은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재료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이 위에 올라갈 흙을 지탱해줄 재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손을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손이 도구라고 불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이제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은, 조수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저는 도구라고 분류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이 손을 분류한다고 하면은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바닥은 큰 양의 흙을 붙여 들어갈 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큼지막한 흙을 신봉대에 붙여 들어갈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이용해서 신봉대에 흙을 붙여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흙을 붙여 들어갈 때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붙여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손가락으로 큰 흙들을 붙여 들어가지 않고 손바닥으로 큰 흙들을 붙여 들어가는지 설명을 잠깐 하면은, 흙을 붙여 들어갈 때 이제 손가락에 눌린 이런 손가락 자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흙과 손가락 자국이 있는 또 다른 흙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사이 손가락 때문에 생긴 틈 때문에, 이 손가락 때문에 생긴 이 오목한 모양새들 때문에 더 세게 흙을 눌러야 되거나, 혹은 이 작은 사이가 제대로 접합되지 않았을 경우 흙 사이에 이제 크랙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자국은 최대한 안 나게 손바닥으로 흙을 붙여 들어가는 게 조금은 더 간단하게 흙을 붙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바닥은 이렇게 큰 흙들을 붙여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손바닥을 이용할 때 손을 쥐는 힘이 아니라 사실상 어깨 힘으로 양손을 밀어붙이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힘을 주기보다는 어깨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붙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손바닥을 분류해 보겠는데, 손바닥에서도 이 손날 부분, 그리고 엄지손가락 밑에 이 도톰한 살 부분, 이 두 곳을 주로 이제 나눠서 잘 이용을 합니다. 손날 부분과 이 엄지손가락 밑부분, 특히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꿀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토에서는 이렇게 요철이 있는 부분, 아니면 이게 뭐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들을 이어주거나 이렇게 표면을 매끈하게 해줄 때 정리한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손가락보다는 조금 더 면이 넓은 꿀손이나 손날 부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손날 부분은 꿀손에 비해서 조금 이제 면이 얇기 때문에 큰 면들을 이렇게 다루기 편하지만은 제가 이 꿀손 부분을 왜 자주 이용하냐면은 만들던 도중에 이렇게 모서리가 져 있거나 혹은 표면이 거친 상태인 경우 일단 모서리가 져 있는 부분 먼저 꿀손으로 힘을 풀고 살살 눌러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제 각져 있던 부분이 이렇게 둥글러졌죠. 또 이 거칠어진 부분도 한번 꿀손으로 살살 눌러 보겠습니다. 아주 말끔하진 않지만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거칠었던 정도가 더 연해졌죠.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손가락 부분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이 손가락 중에서 엄지랑 검지를 주로 이용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양을 붙여 들어갈 때, 그리고 작은 양을 떼어낼 때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양이 차 있는 과정 이후에는 손가락으로 모양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흙을 붙이고 손으로 눌러가거나 혹은 밀어가면서 모양들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각진 상태가 나왔다고 하면은 손가락의 가운데 부분으로 살살 모서리를 눌러주면서 각진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이렇게 봤을 때 손가락의 바깥쪽 부분, 이 손톱을 제외한 바깥쪽 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흙을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모서리를 좀 더 세워주기도 합니다. 손가락 부분 다시 설명. 손가락을 봤을 때 이 손가락의 가운데 부분, 말랑말랑한 가운데 부분과 손가락의 바깥쪽 부분을 구분해서 어떤 모양새들을 밀어내거나 붙여 들어갈 때는 손가락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흙을 올려두고 흙을 밀어붙입니다. 손가락의 바깥쪽 부분은 흙을 밀어붙이기에는 약간 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모서리를 내는 용도, 날카로운 모서리를 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손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그 다음 진짜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절할 때 이제 분무기, 이제 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조금씩 뿌려줄 수 있는 분무기, 그리고 흙이 묻은 손이나
헤라를 닦아줄 수 있는 수건 당연히 필수겠죠. 그 다음 이제 헤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대나무 헤라입니다. 지금 여기 뭐 숫자 같은 게 적혀 있긴 한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대나무 헤라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탄성이 좋고 이렇게 휘었을 때 적당히 잘 휘 수 있는, 그리고 습기에 강한 편입니다. 이게 나무들 중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어렵지만 보통의 다른 나무들,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나무젓가락 이런 나무들보다는 물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제 그 오래 버틸 수 있는 재료입니다. TMI 설명을 좀 더 하면은 이 실제 대나무를 봤을 때 이 대나무의 안쪽 부분보다 바깥쪽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헤라를 깎으실 때 이 안쪽 부분을 남겨주기보다는 바깥쪽 부분을 남겨주면서 헤라를 깎아주는 게 조금 더 헤라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헤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끝쪽 모양이 다르죠? 아마 조조를 처음 시작한 학생의 경우 되게 뭔가 이 날카로운 이 모양새가 되게 멋있어 보일 텐데 실제로 조소할 때는 이 부분보다 둥근 부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헤라의 날카로운 부분은 이렇게 스케치를 하거나 또 이제 흙을 도려낼 때, 깎아낼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라의 둥근 부분은 어떤 음각, 들어가 있는 모양새를 낼 때 쓰이기도 하고, 또 가끔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연한 오목한 선을 만들어 줄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제 손에 딱 맞는 이런 헤라의 모양새를 비슷하게 깎은, 형태는 거의 비슷하나 모양새만 좀 더 작은 이런 묘사용 헤라도 이제 하나 만들어 두고 사용합니다. 근데 이 묘사용 헤라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 4시간 중에 거의 한 오래 쓰면은 한 15분? 20분 정도 쓸까 말까 합니다. 그 이하로 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헤라를 사용합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기네요. 한 20cm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는 헤라는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헤라입니다. 이쪽 부분은 이렇게 살살 작은 톱니처럼 홈이 파여져 있고요. 반대편 부분도 이렇게 작은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 헤라는 혹시나 면을 깎아내거나, 그리고 이렇게 너저분해져 있는 더러운 면들을 밀어가면서 정리해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손날 부분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도 볼 수 있고, 크기는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손날보다는 조금은 더 섬세한 느낌입니다. 이 반대편 부분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조형회사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 이런 똑같은 모양새의 도구를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저도 이제 똑같이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돌연주걱 같은 경우는 흙을 파내거나 아니면은 겉표면을 사다 긁어가지고 표면을 깎아낼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쇠로 된 헤라 같은 경우는 대나무 헤라에 비해서 오랫동안 써도 모양새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힘으로도 세게 힘을 줘도 부러지지 않고 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대신에 대나무 헤라에 비해서 조금은 더 무겁고 탄성이 적기 때문에 모양을 만드는 데는 대나무 헤라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 다음 이런 돌연주걱류입니다. 역시나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처럼 이것도 역시 돌연주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흙을 파내거나 긁어낼 때, 표면에 있는 흙을 긁어낼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사이즈가 작은 돌연주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귀 모양을 파내거나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제가 쓰고 있는 도구는 이 붓이나 면봉입니다. 이런 도구들은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면 정리해 주거나, 아니면은 간혹가다 표면의 질감을 내줄 때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흔치 않지만 이제 이런 수세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질감을 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이런 수건들을 이용해서 흙에 찍어가면서 질감을 내주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흙을 자르는 흙칼 혹은 와이어라고 합니다. 이런 흙을 이런 나일론 줄로 이렇게 깎아내죠. 시험장에서 나오는 흙은 둥근 원통이거나 이 정도 두께, 40cm 정도 되는 원통이거나, 아니면은 육면체 모양의 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흙을 처음에 이 흙칼 혹은 와이어 줄로 썰어내줘서 자신이 원하는 크기에 맞게 썰어내줘서 이제 사용하게 되죠. 이런 와이어는 이런 나일론 줄로 된 와이어도 있고, 이런 철사로 된 와이어 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힘을 잘 줘서 쓰기 편할 것 같긴 하지만은 이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참 새 거는 별 문제 없겠지만은 쓰다 보면은 이런 와이어 줄은 조금씩 이 작은 철사들이 끊어져 나와서 표면이 되게 날카롭고 뾰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을 벨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쇠로 된 와이어 줄보다는 이런 나일론 줄, 조금 더 안전한 나일론 줄을 추천합니다. 이런 헤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조소용 헤라라고 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헤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쇠로 된 헤라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팝니다. 이게 모양새가 좀 다를 겁니다. 보통 인터넷에 파는 거는 위에 둘, 아래 둘 다 이런 칼날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모양새를 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헤라를 가지고 있고 많은 헤라들을 이것저것 다 써가면서 이제 조소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좋은 도구는 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헤라가 조금 도와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라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헤라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 헤라, 자신이 쓰는 메인 헤라들을 정해놓고 그 헤라들을 자기 손가락 마냥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레벨? 그런 경지에 오를 때까지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 헤라 썼다가 저 헤라 썼다라고 하면은 저 헤라 썼다고 하면은 헤라 하나가 손에 익기도 전에 또 다른 자극이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헤라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헤라는 자신의 손에 익은 헤라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헤라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흙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흙은 보통 우리가 조소용 흙으로 많이 쓰는 이런 흙은 옹기토라고 많이 불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항아리를 만드는 재료이죠. 이 흙을 저는 세 종류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큰 흙, 제 주먹보다도 좀 더 양이 많은 이런 큰 흙. 큰 흙 같은 경우는 초반 과정에서 신봉 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을 때에서부터 얼추 사람 크기에 가까운 형태 혹은 실루엣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여 들어가는 그 단위입니다. 그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간 크기 흙. 중간 크기 흙은 얼추 제 엄지손가락만한 두께의 흙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런 크기는 이제 흙을 떼서 부분적으로 양을 붙여 들어가기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큰 실루엣이 나온 다음에 이제 중간 크기 흙들을 붙여 들어가거나 혹은 중간 크기 흙들을 깎아가면서 기본적인 구조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이제 작은 흙. 작은 흙이라고 하면은 제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이런 흙들을 말하는데 작은 모양새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작은 묘사를 할 때 쓰이는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조소할 때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재료들을 소개했는데 이런 도구나 재료들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흙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물을 뿌려줘 가면서 만들지 않는 시간에 흙 관리를 잘 해주면서 흙이 굳지 않게 혹은 흙이 너무 질어지지 않게 관심을 많이 줘야 하고
헤라들 중에서 대나무 헤라 같은 경우는 정말 애착을 가지고 안 쓸 때는 뭐 기름칠이나 아니면 바세린 같은 것들을 발라주면서 이제 좀 잘 다듬어 주는 게 좋고, 이제 부분적으로 크랙이 갔을 경우에는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또 크랙을 메워주고 붙여주고 하면서 헤라를 잘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입시를 하는 학생의 자세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